큰 폭은 아니지만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하루를 앞둔 어제 미국 증시는 모두 다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풀이장에서부터 상승세 분위기를 이어가더니 S&P 500 1.14%, 나스닥 종합 1.48% 상승 마감했고요. 변동성 투자 종목인 TQQQ도 4.74% 상승하며 5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4일 미국 주식사랑 미주러브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경제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연준의 최종 금리 상단에 대한 예측, 월가의 경기 침체의 깊이에 대한 노이즈 등등 최근 시장 분위기는 일반 투자자들이 상승과 하락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기준금리 정책 결정자인 제롬 파월 의장과 미국 대형 투자기관들의 시장에 대한 전망치들도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장 움직임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성과를 보여야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롱과 숏 포지션을 반복하며 단기 수익을 쫓는 매수 매도의 영역이지 개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은 최근 거래량이 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 속도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요. 오늘은 최근의 물가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유가와 중고차 가격 상승 흐름, 그리고 탄탄한 고용을 근거로 다시 3월뿐만 아니라 5월까지도 최종 기준금리의 상단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연준 인사들과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금리 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진짜 속사정에 대한 저의 생각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투자 대응 방법에 대한 심플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월가의 시장 전망 노이즈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이빨을 털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에게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역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그럼 왜 연준 의장이 저토록 투자자들이 희망하는 비둘기 대신 비둘기인지 매둘기인지 구분이 안 가는 태도 변화, 즉 피봇을 하지 못하는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코로나발 돌발 경제 상황으로 시중에 30% 이상 초과 공급된 기축통화 달러를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진행 중인 러시아 전쟁과 작년 말까지 진행되었던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원자재 가격과 공급망 차질이 불러온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지만 기축통화인 자국의 화폐 패권의 가치 회복을 위해서라도 중앙은행인 연준은 긴축 정책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물가 안정은 단순한 피봇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적 독립기구인 미국 연준이 1978년 제정된 완전고용 및 물가안정균형법에 근거하고 있는 법적 의무 조항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제로금리 정책에서 금리 인상 정책으로의 전환 시기를 놓친 실수를 반복하는 오점을 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유행 당시에요. 같은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가 상승 업적이라는 정치적 압력 때문에 제롬 파월은 금리 인상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패착들이요.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부작용과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40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무려 4% 후반까지 과격하게 금리를 올린 것이죠.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증시의 핫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거대 글로벌 공급망 중국 경제를 이제 미국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가장 늦게 작년 말부터 코로나 완화 정책과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다시 물가 상승이 재현된다면 아마 역사상 손에 꼽히는 실패한 연준이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불씨까지 시장에서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2%대 중반의 기준금리를 지금은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개인들의 투자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난 금요일 시장의 예측 매수를 하신 분들과 어제 초반 시장 예측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제한된 투자금을 가진 우리 개인들이 지금 예측 매수, 예측 매도를 하기엔 위험한 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주식은 매도의 기술이라고 했듯이 설령 1달러, 2달러 비싸게 매수해도
결국 3달러, 4달러 비싸게 매도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상승 시는 관망하고 하락 시에는 용기 있는 분할 매수 포지션이 훨씬 투자 정신 건강과 미래 수익 관점에서도 이로울 거고요. 저점의 타점은 80년 주식 투자를 한 워런 버핏도 잡을 수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더 저점 타점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저점 구간인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차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TQ 24달러 이하로 내려간다면 일부 수량 매수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욕망을 쫓는 인간의 본성을 다룬 도박 이야기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카지노의 한 장면 중에 정팔이랑 식사하며 천하태평한 차무식을 향해 40달러가 다음 달 코앞인데 저가 매수 타이밍에 TQ 매수하지 않고 뭐하고 있냐고 나무래는 민 회장님의 깜찍한 모습 짧게 보시고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어제 오늘 무려 5명이나 늘어난 소중한 구독자들 때문에 오늘도 밤늦게 영상 제작에 힘이 납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 문화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 볼턴 입찰 넣었어? 아직 시간 있지 않나요? 다음 달 오픈인데 아직 안 넣었어? 거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은 어떻게든 한 자리 잡으려고 난리인데 너 뭘 믿고 이래? 저 회장